안녕하세요. 아직 살아있는 소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마크로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거나 이런 것도 만들었었는데요. 연습으로 만든 것까지 합치면 건축물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정말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 전체를 재현하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들과 건물들을 적절히 섞어서 저만의 미니 서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뭘 만들지도 정했고 계획도 세웠으니까 이제 장소를 정해야 하는데요. 제 월드에는 아주 넓은 버섯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아래에는 경험치 공장을 가기 위한 엔더 포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오는 섬인데요. 그럼에도 신경을 써주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곳에서 건축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요상하게 생긴 버섯나무들부터 없애주고 지형을 다듬어줍니다. 오늘은 광화문, 남산타워, 63빌딩 같은 랜드마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해줍니다. 활용할 수 있는 언덕은 활용하고 싶어서 일단 이 정도만 다듬어주겠습니다. 이제 남산타워를 만들 건데요. 그 전에 남산타워를 만들기 위한 남산을 먼저 만들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남산을 만들기 위해 조약돌과 윤나는 안산암을 섞어가면서 산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남산을 쭉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산의 모양을 잡아나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한쪽에 남산의 등고선을 띄워놓고 따라서 만들면 됩니다. 밥 먹는 것보다 쉽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차근차근 한 층씩 올라가다 보면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비를 수십 번 넘기다 보니 어느샌가 남산을 완성했습니다. 사실 타워를 만들기 전에 답사를 다녀왔었는데요. 우와. 이때까지만 해도 즐거웠었습니다. 더워. 너무 더워. 올라오니까 좋기는 한데 그냥 마크나 하러 가야겠다. 역시 방구석에서 마크나 하는 게 최고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산타워를 만들 차례입니다. 남산타워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조명의 색깔이 바뀌는데요. 좋음인 날에는 파란색으로 빛나기 때문에 저도 파란색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제 전망대를 만들 차례인데요. 이 조명 색상을 최대한 재현하고 싶어서 여러가지 조명 느낌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보고 또 봐도 신호기가 제일 예쁜 것 같죠? 그래서 위더 소환에 필요한 위더 스켈레톤 머리를 얻기 위해서 레더에 왔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신호기 290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 말은 2.5% 확률로 드랍되는 위더 스켈레톤 머리를 13세트 넘게 모아야 한다는 거죠. 일단 2시간 동안 위더 스켈레톤을 잡아봤는데요. 11개 모았네요. 아마 제 영상은 다음 생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공장이 또 있더라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는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공장을 만들고 6시간 동안 공장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다 보면 드디어 위더를 잡을 차례입니다. 그 전에 브금부터 바꿔주고 이 자식 일로와 일로와. 뭐야 생각보다 위더를 하도 잡아서 위더의 모공까지 외울 때쯤 드디어 필요한 신호기를 다 모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남산타워를 마무리해줍니다. 활용할 언덕은 잔디로 덮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하면서 지형 작업을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를 만들기 전에 도로부터 깔 건데요. 야경 포인트로 유명한 강남 사거리를 모티브로 사거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도로의 끝을 어떻게 마감을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고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의 야경처럼 조명을 화려하게 써보고 싶어서 사이버펑크 느낌이 나는 서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런 느낌 괜찮죠? 다음으로 쌍둥이 건물을 만들 겁니다. 가디언이랑 오징어를 잡아 만든 짙은 프리즈 머린을 베이스로 잡고 청록색, 연두색 유리로 건물을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한풍구도 만들어줍니다. 오늘 만들 두 번째 랜드마크는 63빌딩입니다. 먼저 틀을 만들고 면을 채울 건데요. 63빌딩의 노란 느낌과 사이버펑크적인 느낌을 어떻게 섞을까 고민하다가 참나무 판자와 유리를 번갈아가면서 섞는 패턴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느낌이 좋아서 이 패턴으로 끝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롯데타워도 만들고 싶었지만 마인크래프트의 도피 제한으로 인해 만들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주변의 건물들로 몇 개 만들어주면 오늘의 세 번째 랜드마크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만들 차례인데요. 석재벽돌로 먼저 벽을 쌓아봤는데 한 가지 블록만 쓰다 보니까 너무 밋밋하고 무엇보다 석재벽돌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더 완성도 높은 건축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부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래서부터 윤나는 섬로감, 방해석, 흰색 양털 순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자수정 동굴에서 발견되는 방해석을 모으러 다녔다가는 방해석만 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해석만 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해석만 모은대. 엄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튼 돌산에서 발견되는 방해석을 6시간 동안 모아주고 다시 벽을 쌓아봤는데요. 아까보다 훨씬 그럴듯하죠? 이어서 맹그로브 다락문으로 성문을 만들고 테두리에 조명을 둘러 포인트를 넣어서 성문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중층 누각을 만들 차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오래 해봤는데 불규칙적으로 유광 테라코타를 섞어서 디테일을 잡고 울타리, 버튼 등을 활용해서 마감을 짓는 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지붕은 먼저 끝부분을 만들고 사이를 이어주는 방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연출됩니다. 전체적으로 지붕의 기본 틀을 한번 잡아준 후에 심층암으로 덮어서 마무리합니다. 2층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혹시나 따라 만드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팁을 드리자면 왼손에는 나무를, 오른손엔 도끼를 들고 우클릭을 하면 설치와 껍질 벗기기가 동시에 됩니다. 마저 지붕을 덮어주고 마지막으로 궁장을 만들어주면 광화문도 마무리됩니다. 이제 주변의 건물들이랑 조경을 만들 겁니다. 먼저 구리블록을 활용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어가는 기차역을 만들어주고 작은 건물들은 다양한 블록을 활용해서 도시가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줍니다. 중간중간 빈 공간도 섭섭하지 않게 화려한 건물들을 올려주고 나무를 만들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을 내줍니다. 마지막으로 밋밋한 풍경에 송전탑을 만들어 조경을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원래는 이대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허전하더라고요. 이왕 추가로 만드는 거 그동안의 건물들이 차가운 느낌이라 좀 강렬한 색감의 그런 건물을 만들고 싶었는데 더현대서울이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만들 건물을 찾았으니 다시 힘내서 가보죠. 이번에는 더현대서울의 빨강색이랑 가장 색감이 비슷한 빨강색 테라코타를 사용해봤습니다. 철다락문이랑 엔더막대도 같이 활용하니까 훨씬 더 이쁘죠? 넓은 내부 공간을 위해서 기둥 대신에 지붕을 지탱하는 더현대서울의 특징인 지붕에 빨간색 프레임까지 만들어주면 5개월 동안 달려온 나만의 서울 만들기가 끝이 납니다. 이번 건축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그래도 저를 기다려주시고 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오겠습니다.